변호사님, 살다 보면 제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형사소송을 받을 수도 있고 피고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피고인이 되면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걸로 상담 오신 분들도 정말 많아요. 이제 일단은 처음에 이제 내가 피고인이 됐다는 것을 아는 것은 법원에서 공소장을 이제 받으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공소장이 날아오거든요, 집으로. 갑자기 공소장이 날라와요? 보통은 이제 경찰 조사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겠죠. 하지만 경찰 조사 내가 잘 받고 왔기 때문에 그냥 불기소로 끝나지 않을까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공소장이 날아오는 거죠, 집으로. 근데 거기 보면은 의견서를 내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같이 적혀와요. 의견서 양식도 오고. 그럼 이제 당황해서 오시는 거죠, 저한테. 그렇게 오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하면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공소장이 오고 난 뒤에 같이 오기도 하고요. 공판기일 통지서라는 게 와요. 거기 보면은 뭐 인천지방법원 뭐 413호 법정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인천지방법원 뭐 400 몇 호면은 거기 가셔서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딱 4시간이 되어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미리 들어가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공개재판주의이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앞재판 보면서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거기 보면은 방청석에 앉아 계시다가 판사님 따라서는 뭐 누구씨 하면서 부르기도 하고, 또 사건 번호를 부르기도 하고, 뭐 2022 고단 몇 호 사건 나오세요 하면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셔서 그 검사가 있는 쪽 맞은편 쪽에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서 계시는 게 좋아요, 앉기보다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인정신문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이름이 뭔지, 직업이 뭔지, 주소가 뭔지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판사님께서 이제 앉으세요 하면은 그때 앉는 게 이제 통상적인 절차고, 그러고 나면 이제 판사가 이제 검사에게 모두 진술하세요 뭐 그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공소장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짧은 공소사실이면은 다 그대로 읽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서는 공소 내용이, 공소사실 요지가 한 3페이지, 4페이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다 읽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고인 측에 물어봅니다. 요 공소사실 인정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인정하시면은 뭐 인정한다고 하면 되고, 어떤 부분에 한해서 부인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보통 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면은 미리 의견서를 냅니다. 요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아니면 요런 부분은 부인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두 절차고, 말이 좀 이제 한자어라서 그런데 하여튼 시작, 처음, 모두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증거조사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검사가 보통은 서류가 많은데요. 증거 서류들을 이렇게 제출을 하고, 그러면은 변호인이 보통 있습니다. 변호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요런 증거는 인정하고 요런 증거는 부인하고 이렇게 가는데, 인정하는 사건, 공소사실 인정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대부분 다 인정하죠.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관련자들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뭐 참고인이든 뭐 피해자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기일에, 다음 공판기일을 잡는 거고, 증인신문 절차로 진행이 되고, 검사 측에서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증거조사 절차인데, 증인신문을 하는 게 통상적으로 많고, 뭐 검증, 감정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필요하면은 변호인 측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증인을 증인 신청해가지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실조회를 보내서,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를 보내서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증인신문이 뭐 많으면은 사실 뭐 3번, 4번, 5번도 합니다, 재판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인정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 인정하고 끝이 나는 거죠, 증거조사 절차도. 그 다음 절차가 이제 피고인 신문 절차인데요. 요거는 이제 피고인이 이제 증인석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판사도 그렇고 싫어합니다. 왜 싫어요?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요. 어차피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은 변호인 의견서든 뭐 본인 의견서든 의견서 통해서 써서 내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를 한 번 더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의 요식 절차? 뭐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생략합니다. 이게 만약에 피고인이 자칫 할 말이 많고 좀 투머치 토커면 말이 계속 길어지면 또 재판 시간이 길어지니까 좀 약식을 많이 하겠네요. 생략을 많이 하고, 피고인 신문을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기일을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보통은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피고인 신문 절차가 어쨌든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절차로 이제 검사 측에서 구형을 하죠. 구형이라는 게 뭐 피고인을 징역 몇 년에
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검찰 측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구형이 많이 나오면은 엄청 이제 막 두려움에 떠시는 거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구형은 검찰 의견일 뿐이고 법원 판결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구형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구형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판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변호인 측에서 최후 변론을 하고, 사실상 이제 재판 절차에서는 변호인이 가장 중시하는 건 이거죠. 최후 변론.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증인신문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피고인도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럼 피고인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본인의 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통 변호인이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을 막 엄청 길게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재판이 끝납니다. 끝나고 선고를 그 자리에서 하냐, 이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선고는 보통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 않고 한 달 정도 후에 선고 기일을 잡아서 합니다. 아 근데 영화에서 보면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선고하던데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건은 있긴 있어요. 아주 적게. 10건 중에 1건 정도 있을까 말까? 아주 간단한 사건. 실제로는 그게 네. 아니라 다 네. 뒤로 미뤄진다 이거네요. 네, 선고기를 별도로 잡아서 합니다. 네. 최악의 경우에 이제 구속이 되는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 선고기일에 구속이 되는 거죠. 법정 구속이. 네. 그런 거네요. 만약에 내가 그때 실형이 선고가 안 되면 불구속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재판을 받지만 네, 만약에 이제 맞습니다. 받는 순간 저는 이제 집으로 못 가고 네. 바로 구치소로 가는 네.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 영화에서 볼 법한 그 네, 죄수복 그럼. 같은 거 입고 선고를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항소를 하게 되면 이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사실 선고하는 순간 1심은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법원에 나올 일은 없죠. 그런데 이제 선고 날로부터, 이것도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형사재판의 항소 기간은 7일이에요. 그러면 항소 그 기간의 기산점은 시작날은 선고한 날이에요. 선고한 날. 네. 그리고 판결문을 별도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열람 신청을 해서 받는 그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 7일의 기간은 정말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는 거죠. 변호사님 그러면요. 네네.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아까 그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법원으로 오세요라고 그렇게 오잖아요, 서류가. 네네네. 근데 제가 만약 그때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연기를 하죠, 법원에서는. 그리고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계속 연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 사유로도 구속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구속을 시켜버려서? 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사실 구속시킬 사안이 아닌데도 그렇게 되면서 구속되신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정말 가벼운 사건인데 네. 바빠서 못 갔다, 이래저래 못 갔다 네, 했다가 네, 네. 구속이 돼버려서 네. 강제적으로 재판에 오는. 네, 그렇죠. 근데 만약 무죄로 판결되면 다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무죄면 당연히 나가는 거고,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중에 이제 피해자가 있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랑 합의가 되고 그러면서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고 전에 재판 중에 보석으로 또 나오신 분들도 있었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절차를 들어보니까 저는 법원 하면 뭔가 관계자나 해당되는 사람만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공개재판이라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항상 항상 열려있구나라는 걸 이번에 처음 느꼈거든요. 법정이 형사법정, 민사법정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민사재판 온 건지 형사재판 온 건지 검사하시는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들어가는 거는 전혀 뭐 제지가 없고, 그리고 법정 자체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뭐 크게 제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부분 공개재판주의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거기 들어가는 걸 쉽게 생각하고 형사법정에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죄 안 짓고 사셔야죠. 네.